달부동산 단속반입니다. 오늘은 우리 누나 이야기할게. 우리 누나라고 하지만 친척 누나고 그 누나가 딱 1년 전에 집을 샀어.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알려주려고 형들한테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워낙 대중이 모니터하는 아파트라 매수 가격 끝자리까지 말하면 특정될 것 같아 플러스 마이너스 블러핑 치는 건 이해해줘. 오늘의 기준 단지 매수한 아파트는 고덕 그라시움 전면동 중층 34평 17억 건설이야. 우선 우리 누나 스토리는 20년 전으로 올라가는데 17년 전 잠실 폭락 시기에 서울 집을 알아봤어. 그때 나는 잠실 입주장 중이었고 당시 서울 부동산은 끝났다 할 때 2008년이야. 대치동 도곡넥슬 33평을 9억 5천 전세 끼고 하라 그랬거든. 이유는 단순해. 잠실 입주장 끝나고 대치동 넘어간 중개사 누나 있어서 아는 사람하고 거래하려고. 그게 끝. 부동산 전망 예측 분석 그딴 게 어디서 나도 모르는데 근데 물건 구해서 붙였더니 더 떨어질 것 같다고 안 사더라.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재무설계사가 권해준 복산동 단독빌라 재개발 믿고 샀더라고. 매형이 한의사거든. 뭐 그거 있잖아 재무설계사라고 붙어서 재무설계는 개뿔. 보험설계에서 보험이나 파는 애들 알지? 보험파리를 믿고 친척인 날 안 믿었지. 그럴 만하기도 했던 것이. 내가 중개 시작한 지 이제 막 1년 차였거든. 20대의 어린 놈의 새끼였지. 나 같아도 나보단 재무설계사를 믿었을 때. 이때 내 수준이 어땠냐? 잠실하고 송도 고르라고 하면 송도 골랐을 때야. 지금 생각하면 미친 거지만 그때 분위기는 서울은 끝장났고 송도 국제도시가 답이다 할 때야. 어쨌든 누나가 복산동을 선택했던 것도 내가 대치도곡넥스를 권했던 것도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짓거리였어. 결과론적으로는 내가 맞았지만 그냥 아는 사람이 대치동 중개하니까 물어봤던 게 전부인 거야. 부동산 중개를 폼파리처럼 할 때라고 할게. 누가? 내가. 2008년만 해도 아니. 그 이후 8년 정도 서울 집값이 안 올랐어. 전혀 네버. 그리고 종부세 압박으로 2013년 최악을 달렸지. 그때 아파트 목동 강남 잠실 집 판 사람들 진짜 많아. 5년 버티다 던진 사람들. 아무도 부동산에 관심 없었고 우리 누나도 부동산에 관심이 없었어. 당연히 누나도 매형도 내게 연락이 없었고 그렇게 서로 잊고 지냈지. 결정적으로 누나는 복산동 빌라를 2018년까지 들고 있었는데 샀던 가격에 우리 누나한테 팔았던 전 주인한테 다시 되팔았대. 도로에 접하지 않은 자로형 단독주택이었더라. 서울 투자 재미를 못 봤으니 진절머리 난 거지. 그러게 보험파리를 믿어? 친척인 날 믿었어야지 누나? 그러다 2023년 1월 매형이 전화와서는 서울에 집을 사고 싶다는 거야. 이때 독산동 스토리 들었어. 그 돈하고 모은 돈 합쳐 10억 정도 된다며 서울 집 사고 싶다더라. 이때 부동산 분위기는 폭등장 막 지나고 다시 폭락장 한창일 때라 앞전 폭등장을 본 사람들이 겁나서 집을 사야 하나 고민할 때야. 벼락거지 시즌2 알지? 매형이 산다고 하니까 나는 또 아는 중개사 통해서 잠실 파크리오 24평 올수리 잠실나루역 1분 거리 15억 나온 거 갭투자 추천했지. 근데 또 연락이 안 되네. 참고로 우리 매형은 지방 거주자거든. 잠수 타면 잡을 길이 없어. 내가 사라고 그랬냐고요. 매형 본인이 산다고 해서 물건 잡아놓고 집 볼 스케줄 다 잡았는데 또 잠수 탔어. 젠장 친척도 나한테 이러는데 내가 누구한테 대접받겠냐? 싶은 것이 현타 3개 와서 연락도 안 하고 지냈지. 그러다 여름 휴가 시즌 지난 8월쯤 다시 연락이 온 거야. 급한 일 해결하느라 연락 못했다면서 나타났지만 사실 다 알잖아. 그 사이 부동산 가격이 움직였고 상승 전환되니 연락 온 거지. 나 쌩 무시했어도 친척 누나인데 따질 수 없어. 모른 척 다시 권해준 게 둔촌주공이야. 올림픽파크 포레온 26평이 이때 16억 했거든. 현금 10억이면 어떻게 비빌 금액이더라? 불과 6개월 사이 잠실 파크리오는 더 올라갔어서 둔촌주공으로 바꿔줬지. 근데 또 연락 두절. 또 이때가 미국발 금리 자이언트 스텝 울트라 스텝 생지랄할 때라 우리 매형 세계경제 걱정인 거지 뭐. 집 하나 사면서 처음에는 재무설계사 끼고 이번에는 미국 금리 세계경제까지 끌고 오더라. 에휴 그냥 말을 말자. 처음에는 강남도곡넥슬 다음은 잠실파크리오 또 다음은 강동둔촌주공. 일정한 패턴이 보이지 않아? 한의사인 우리 매형도 늦으면 늦을수록 외곽으로 밀리는 거야. 그리고 다시 2024년 1월 다시 연락이 온 거야. 이번에는 꼭 사겠다고. 그 사이 또 올랐어. 이미 우리 형 사정권에는 파크리오도 올림픽파크 포레오는 어림도 없었고 밀리고 밀려 고덕 그라시움까지 갔어. 이제 서울 끝까지 온 거야. 전면 로얄동 높은 층에 34평이 17억 건설이에 나왔고 비로얄 뒷동은 15억 5천에 있었고 빈집이라 전세금 이빠이 땡길 수 있었지. 로얄은 전세가 낮게 끼워져 있었고 가격 차이는 1억 5천이나 나기도 했지만 전세금으로 인해 갭은 더 크게. 매형은 뒷동 빈집을 15.5억에 사려고 했어. 하지만 고덕 그라시움 3년 살았고 전면동 가지고 있는 나에게 뒷동은 친척 누나한테 권하지 못하겠더라. 전면동 높은 층 1억 5천 더 주고 사라고 했고 집주인은 수수료 못 준다고 해서 우리 매형이 수수료 매도권까지 낸다고 하고 샀다. 결론은 당시 분위기 최고가 찍어줬지. 그리고 1년 지난 지금은 그 동에 비슷한 층의 호가 22억이야. 뒷동은 20억도 있는데 전면 로얄은 같은 단지 같은 평형도 몇 억 차이 나고 있어.
1년 먼저 진입했더니 운이 좋아 이런 일도 생기는 거야. 지금 준비하는 형들보다 1년 앞섰더니 1년의 시간을 돈으로 받고 이 정도 차이가 났다고. 그치만 그러나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형들 우리 매형이 2008년에 도곡넥슬 9.5억 갭 투자를 들어갔다면 지금 시세 34억 24억 올랐겠지. 2023년 1월 하락장에 아무도 아파트 안 살 때 파크리오 26평 15억에 샀다면 25억 10억 올랐어. 2023년 여름 올림픽파크 포레온 26평 16억에 샀다면 지금 24억 8억 올랐다. 결국 간신히 겨우 이제서 2024년 5월에 수많은 기회를 날리고 고덕 그라시움 34평 17억 사서 겨우 22억 된 거야. 결과만 보면 성공이지만 과정까지 보면 대실패라고 형. 지역은 강남에서 송파로 그리고 다시 강동으로 밀리고 또 거기서 외곽으로 더 밀려 안암 역까지 갔다고. 달단 속반이 뭘 말하고 싶은지 알지? 부동산이 떨어질지 오를지 아무도 모르지. 그 사이 많은 것들이 생략되었지만 우리 매형이 연락 안 되는 시기는 다 하락 시기였어. 그리고 연락 온 시기 다 상승 시기였고 우리 매형의 패턴으로만 봐도 주기도 처음에는 10년 그 이후 급격히 우리 매형의 잠수와 연락 시기가 짧아지지. 그 정도로 부동산 상승과 하락의 주기가 짧아지고 진폭은 커졌어. 대중은 이렇게 단순히 움직이나 봐. 10년에서 2년 그리고 다시 1년 또 6개월 매형의 전화만 봐도 부동산 사이클은 이제 2년 단위로는 대응이 안 된다고. 근데 2년 전세 살고 2년 보류하고 2년 임대 살면서 서울 아파트 최저가 잡겠다고 할 수 있다고 믿어? 우리 매형의 사례로 볼 때 지역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보이지. 늦을수록 외곽으로 밀리고 늦을수록 더 마련해야 하는 비용이 늘어나는 거야. 부동산의 가격이 오른 것인지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것인지 난 모른다고. 근데 형, 여기서 우리 매형은 아니사야. 사자라고 일반 직장인이 저렇게 따라올 수 있었을까? 자, 이제 우리는 부동산 미래의 직벌직거리. 7월 이후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의미하는 것이 뭘까? 7월 이후 어떤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펼쳐질까? 직장인이 대출로 집을 살 수 있을까? 아님 대출로 특정 범위로 묶어둘까? 그리고 아버지 회사에서 가라로 소득증명 만드는 금수저 애들이 어떤 범위의 집을 경쟁 없이 진입할까? 부동산 투자? 하루라도 먼저 하는 사람이 승자가 될 확률이 높다 이 말을 하고 싶었어. 앞으로 나오는 정책과 법은 부의 사다리를 끊고 계층 고착화를 시키지 않을까? 스트레스 DSR. 지금까지 너의 소득이 커버 가능한지 국가가 정했지만 계층 이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족하다 느껴. 더욱더 강력한 규제로 이제는 너의 미래까지도 국가가 정해줄게야. 미래의 금리까지 가져와서 지금의 위치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소득과 금리 부담 여력, 실현되지 않은 상상의 금리까지 핑계 잡아. 너를 위해서 너가 힘들까봐, 너가 계층이 아래로 떨어질까봐 국가가 정책으로 계층 이동을 막겠다 하잖아. 위로 못 가게 막는 것이 아닌 아래로 떨어질까봐. 이거 맞지? 우리만을 위한 규제 맞지? 왠지 위를 막는 느낌인데 나만 그래? 이상해 뭔가 이상해. 분명 명분은 공급 없는 서울 집값을 잡으며 영끌 갭투하는 젊은 세대의 부실 채권을 막아주는 정책인데 왜 나는 그게 아닌 것 같지? 우리를 막고 그들만 끼리끼리 계층 고착화 시키는 것 같지? 나만 이런 생각하는 거야? 이제 며칠 후 대선이다. 각자의 두려움이 되었든 설렘이 되었든 모르겠고 새로워질 세상 다시 막고 품자형. 방법 없잖아. 우리가 발악한들 세상은 안 변해? 적응하고 순응하면 편하더라 형.